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뻣뻣하고 어딘가 아프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손목이나 무릎이 자주 붓는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며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증상들의 뿌리에는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하나의 불씨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염증에 대해 4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성염증이 어떻게 우리 몸의 노화를 앞당기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이 염증을 키우고 어떤 음식이 염증을 줄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생활 신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만으로도 염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왜 몸이 아픈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급성염증은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원에서 가시에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은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백혈구라는 우리 몸의 경비병들이 달려와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죠. 이때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붓고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급성염증입니다. 이런 염증은 며칠 안에 저절로 사라지면서 상처도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마치 집안에서 계속 타고 있는 작은 불씨 같은 것이에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몸을 태우고 있는 거죠. 이 불씨가 오랫동안 타고 있으면 결국 집 전체가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떤 70세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병이 없었는데도 항상 피로했고 무릎과 어깨가 아프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몸속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만성 염증 때문에 관절도 아프고 전체적으로 몸이 빨리 늙고 있다고 하셨죠. 그럼 만성 염증이 정확히 어떻게 노화를 앞당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공격합니다. 마치 녹슨못이 철을 서서히 부식시키는 것처럼 염증도 우리 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죠. 이렇게 손상된 세포들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부 세포가 손상되면 주름이 생기고 혈관 세포가 손상되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고혈압이 생기는 식으로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잠도 잘 오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나쁜 기름을 넣고 계속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달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엔진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죠. 세 번째로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원래 면역 체계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만 작동해야 하는데 만성염증이 있으면 계속 경보 상태가 유지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서 불이 없는데도 계속 울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작 진짜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염증과 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빨리 늙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차이죠. 또한 만성염증은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치매 등 우리가 나이 들어서 흔히 겪는 질병들의 뿌리에는 대부분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이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염증 때문에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안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집니다. 마치 기계 부품이 기름칠을 못 받아서 서로 마찰하면서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치매입니다. 뇌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뇌세포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만성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이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들이에요. 옛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고 충분히 움직이고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몸속에 작은 불씨를 계속 지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만성염증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 몸속의 불씨를 끄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이 염증을 키우고 줄이는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 불을 지피는 기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불을 끄는 물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이 염증을 키우고 어떤 음식이 염증을 줄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염증을 키우는 나쁜 음식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과 단순 당분입니다. 케이크, 쿠키, 사탕, 초콜릿 같은 단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한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단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박 할아버지는 평소에 단 음식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커피에 설탕을 서너 번 넣어 드시고 오후에는 단 과자를 드시고 저녁 후에는 아이스크림을 드셨죠. 그런데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시니 의사 선생님이 당분 섭취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한 달 동안 단 음식을 끊으니 정말로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이 증가합니다. 이런 고기들에는 포화지방과 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겹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삼겹살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몸속에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과자튀김, 음식 패스트푸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가장 해로운 지방으로 염증을 심하게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떡, 국수, 흰쌀, 밥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흰쌀밥의 경우 현미밥에 비해 염증 지수가 훨씬 높아요. 다섯 번째는 과도한 염분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짠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이 증가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게 되죠. 여섯 번째는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전신에 염증을 퍼뜨립니다. 특히 매일 소주 한 병 이상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잘못된 식습관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할머니는 아침에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고 점심에는 라면을 드시고 저녁에는 흰쌀밥에 짠 반찬들을 드셨어요. 간식으로는 과자와 커피를 자주 드셨죠. 이런 식습관을 몇 년 동안 계속하시니 온몸이 자주 붓고 피로하며 소화도 잘 안 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염증을 줄이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 대표적이에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마치 불난 곳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일주일에 2~3번 생선을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관절염 위험이 3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고등어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해서 염증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컬러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석류 등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또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시금치의 엽산,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등도 모두 염증을 줄이는 성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억제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드시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제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들은 장 건강을 개선해서 전신 염증을 줄여줍니다.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있는데 장이 건강해지면 전체적인 염증이 줄어들어요. 여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많이 먹는데 그들의 관절염 발생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강황 때문이라고 해요. 일곱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하루에 녹차 2~3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여덟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들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생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올바른 식습관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이 할아버지는 몸이 자주 아프고 피로해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과 나물 반찬을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다양한 채소를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셨죠.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드시고 물 대신 녹차를 자주 마셨어요. 이런 식습관을 6개월 동안 유지하시니 몸의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활력도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식단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세요. 끼니를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염증이 증가할 수 있어요. 아침에는 현미밥이나 통곡물빵에 단백질 반찬 하나, 채소 반찬 2~3가지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2가지, 계란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함께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조금 가볍게 드시되 단백질과 채소는 빼놓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고 마늘과 양파를 자주 활용하세요. 조미료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염분도 줄이고 항염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에 8잔 정도 드시고 녹차나 허브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설탕을 넣지 마시고 블랙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술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드시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시면 몇 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염증도 마찬가지예요. 몸속에 염증이 쌓이고 있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연비가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실제 사례로 인천에 사시는 64세 채할머니는 매일 밤 8시간씩 주무시는데도 낮에 계속 졸리고 피곤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검사해보니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았고 염증 치료를 받으신 후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염증이 피로를 일으킬까요?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계속 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한 염증 물질들이 뇌에 영향을 줘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관절과 근육의 통증입니다. 특별히 다친 것도 없는데 무릎이나 어깨, 손목이 자주 아프다면 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염증이 관절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대전에 사시는 69세 박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며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아프셨어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더 심해지셨죠. 이런 증상이 몇 달 동안 계속되자 병원에 가보니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단계였고 이것도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관절 통증이 염증과 연결되는 이유는 염증이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을 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은 활막이 신경을 누르고 자극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입니다. 식사 후에 자주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며 장에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장은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염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71세 김 할머니는 평소보다 적게 드셔도 배가 불러서 힘들어 하셨어요. 또한 가스도 자주 차고 변비가 심했죠. 장내 환경 검사를 해보니 유익균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균들이 많아져 있었어요. 장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소들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네 번째 신호는 피부 트러블입니다. 여드름, 습진,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갑자기 생기거나 악화된다며 몸속 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라고 하죠. 몸속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이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피부가 좋으셨는데 최근 들어 얼굴에 뾰루지가 자주 생기고 가려우셨어요. 피부과에서 검사해보니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았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받으니 피부 상태도 좋아지셨다고 해요. 염증이 피부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피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증이 있으면
피부의 재생 능력도 떨어져서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죠. 5번째 신호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한다며 염증 때문일 수 있어요. 염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정할머니는 밤에 잠들기가 어려우시고 새벽에 자주 깨셨어요. 낮에는 피곤해서 졸리는데 밤에는 오히려 잠이 오지 않으셨죠.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았고 염증 관리를 하시니 수면의 질이 많이 개선되셨어요. 염증과 수면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대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6번째 신호는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거나 집중하기 어렵다면 뇌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염증이 뇌세포에 영향을 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수원에 사시는 70세 한 할아버지는 평소에 총명하셨는데 최근 들어 약속을 자주 깜빡하시고 TV 보다가도 집중이 잘 안 되셨어요. 걱정이 되어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는 아니었지만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고 염증 치료를 받으시니 기억력이 많이 개선되셨다고 해요. 뇌염증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염증 물질들이 뇌혈관을 통과해서 뇌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염증에 취약해서 기억력 저하가 먼저 나타나게 되죠. 7번째 신호는 감정 변화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이 많이 난다며 염증이 원인일 수 있어요. 염증이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8세 문할머니는 평소에 밝고 활발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시고 우울해하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 우울증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염증 치료를 받으시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염증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염증 물질들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몸속 염증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본인의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몸이 뻣뻣한지 피로한지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자주 감기에 걸린다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거나 하는 변화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모두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며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CRP나 ESR 같은 염증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만성 염증의 원리와 증상을 알아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염증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은 약보다도 생활 습관으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좋은 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들이 활발하게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되거든요. 잘못된 수면 습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73세조 할아버지는 밤 12시가 넘어서 주무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또한 낮잠을 2시간씩 주무셔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이런 불규칙한 수면 때문에 몸속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았어요. 올바른 수면 습관은 이렇습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총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이런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효과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낮잠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주무셔야 한다면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서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마치 계속 화가 난 상태에서는 몸에 열이 나는 것과 같아요. 잘못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65세 송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많이 드시고 TV를 하루 종일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런 방법으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염증만 더 증가하게 됩니다.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명상이나 심호흡입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둘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활동들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웃는 것도 아주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염증을 크게 증가시키거든요. 세 번째는 운동 관리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적절한 강도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7세장 할아버지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매일 2시간씩 등산을 하셨어요. 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니 오히려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피로감이 더 심해지셨죠.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한 운동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둘째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줘서 염증 감소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넷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주 2회 정도 하시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염증도 줄일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또한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의 피로도 줄이고 염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환경 관리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도 염증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공기의 질과 화학 물질 노출이 중요해요. 잘못된 환경 관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세 윤 할머니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창문을 열고 지내셨고 청소할 때 강한 화학세제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켜서 전신 염증으로 이어졌죠. 올바른 환경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실내 공기 관리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또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둘째는 천연세제 사용입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청소하시면 화학 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는 실내 식물 기르기입니다. 공기 정화 식물들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호흡기 염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도한 체중은 그 자체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해서 전신 염증을 일으켜요. 잘못된 체중 관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민 할아버지는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심한 운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염증을 증가시켰죠. 올바른 체중 관리는 서서히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씩 천천히 빼시는 것이 좋아요. 급격한 체중 감소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염증을 크게 증가시키는 주범들입니다. 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타르 같은 유해 물질들이 직접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금연하시면 2주 안에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술의 경우 소량은 괜찮지만 하루에 소주 반병 이상 마시시면 간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염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해요. 혈액 검사를 통해 CRP, ESR 같은 염증 지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생활습관 개선으로 염증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74세 오 할머니는 온몸이 아프고 피로해서 병원에 가니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았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 대신 생활습관 개선을 선택하셨죠. 매일 저녁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며 하루 30분씩 산책을 하셨어요. 또한 명상을 배워서 매일 10분씩 실천하시고 금연과 금주도 하셨죠. 식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염식품 위주로 바꾸셨어요. 이런 생활을 1년 동안 지속하신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의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염증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 같은 것으로 노화를 5년에서 10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둘째,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음식, 가공식품, 튀긴 음식은 염증을 키우고 등푸른 생선, 컬러풀한 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우리 몸이 보내는 염증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만성 피로, 관절 통증, 소화 불량, 피부 트러블, 수면 장애, 기억력 저하, 감정 변화가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넷째, 생활 습관만으로도 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운동, 깨끗한 환경, 적정 체중, 유지, 금연, 금주, 정기 검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의 염증을 잘 관리하시면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